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구글 랩스에서 오팔이라는 도구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딩을 분위기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코딩을 분위기로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려면 어때요? 기획서 쓰고 디자인하고 개발자들이 밤새 코딩하고 또 테스트하고 과정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말만 했는데 앱이 짠 하고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게 구글 오팔이 내세우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인스타그램 감성의 여행 기록을 공유하는 앱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분위기, 즉 바이브를 설명하면 AI가 그걸 알아듣고 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아닌가요? 오팔이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속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느라 몇 달씩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몇 분 만에 바로 실행되는 앱을 만들어서 직접 써보고 판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팔이 말하는 극단적인 신속 프로토타이핑의 핵심입니다. 오팔의 성장 속도는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보세요. 2025년 7월에 미국에서 우리 이런 거 실험해봐요 하고 베타 버전을 내놨는데 불과 넉 달 만인 11월에 160개가 넘는 나라로 서비스를 확대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구글이 이걸 핵심 AI 전략으로 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이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그냥 말로 툭 던진 그 분위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듣고 시각적인 워크플로우로, 그러니까 실제 작동하는 앱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팔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사용자에 맞춰서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채팅하듯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되고요. 반면에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은데 하는 파워 유저들은 오른쪽처럼 로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에겐 쉽게, 전문가에겐 깊이 있게 두 발이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팔은 그냥 우리가 한마디 하면 딱 그거 하나 해주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 개의 AI 작업을 마치 사슬처럼 하나의 체인으로 엮어서 훨씬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단계에서 제가 경장사 웹사이트 주소를 딱 넣어요. 그러면 2단계에서 오팔 AI가 알아서 그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서 내용을 싹 긁어오고요. 3단계에선 그걸 요약하고 4단계에선 핵심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SEO에 딱 맞는 블로그 초안을 짠 하고 만들어주는 거죠. 이 5단계가 전부 자동으로 연결된 하나의 작은 앱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려면 당연히 그 밑에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겠죠.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생태계가 그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요약할 땐 빠르고 저렴한 제미나이 2.5 플래시 프로를 쓰고 그림을 그려야 할 땐 이매진 모델을 쓰는 식으로 각 작업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골라서 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리액트라는 숨겨진 AI 에이전트인데요. 이 친구가 우리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고 애매하게 말한 걸 구체적인 실행 계약으로 번역해주는, 뭐랄까,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툴들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팔이 기존 시장에 있던 다른 도구들과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경쟁 구도를 보면서 오팔만의 독특한 포지션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팔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AI를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빌더, 즉 만드는 주체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툴들은 기존에 있던 앱에 AI를 양념처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팔은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짓는 건축가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는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엔파렌이나 제피어 같은 자동화 툴은 기존 앱들을 이어주는 풀 같은 역할이에요. 버블이나 리툴 같은 노코드 툴은 우리가 직접 블록을 쌓아서 만들어야 하는 레고에 가깝고요. GPT 스토어는 그냥 정해진 질문에 답하는 자판기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구글 오팔은요? AI가 알아서 설계도 그리고 재료까지 가져와서 집을 지어주는 건축가 포지션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들어보면 거의 만능처럼 보이지만 오팔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현재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 잠재력까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오팔은 아직 모래놀이터, 즉 샌드박스 단계에 가깝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기 위한 버전 관리 기능도 없고요. 여기서 만든 걸 코드로 뽑아서 우리 서버에 설치하는 것도 안 돼요. 오로지 구글 생태계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구글이 서비스 잘 접는 거. 그런 전략적인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화사의 중요한 업무에 바로 쓰기에는 좀 불안한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팔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케팅팀에서 간단한 데이터 대시보드 하나 필요하다고 개발팀에 요청하면 맨날 지금 일이 밀려서요 하면서 몇 주씩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런 엔지니어링 백로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마케터가 직접 만들면 되니까요. 여기에 구글 시트나 드라이버랑 착 달라붙어서 작동하고 심지어 내가 만든 앱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생긴다?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팔 같은 도구가 대중화되면 우리 개발자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툴이 하나 나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발이라는 일의 본질에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는요, 간단한 툴 만들어달라는 자잘한 요청들은 개발팀까지 오지도 않을 겁니다. 현업부서에서 직접 오팔로 뚝딱 만들어서 쓸 테니까요. 그럼 개발자는 뭐가 되느냐? 모든 요청을 받는 안내데스크 역할에서 AI가 도저히 해결 못하는 고난도 문제,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시스템 통합이나 대규모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확장성 문제, 철통 같은 보안을 책임지는 특수부대 같은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개발자의 가치가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였다면 미래의 개발자는 AI가 만든 시스템을 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 문제없이 통합하고 더 크게 확장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직접 만드는 창조자에서 AI가 만든 것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전문가이자 거버너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오팔 같은 도구는 기술의 문턱을 확 낮춰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기술 구현은 AI에게 맡겨두고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 나라면 무엇을 만들어 볼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